안녕하십니까. 택시큐 박용규입니다. 9월 30일 날 어제는 일을 안 했습니다. 어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61년생입니다. 신축생인데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서는 한 40년 생활하고 오늘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정종을 밥을 많이 먹고 정종을 한 6잔 마셨더만은 자고 이제 산에 오르다가 여기 모악산인데요. 좀 늦게 올라왔어요. 정상까지 가기는 오늘 날이 어두워 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내일 다시 올라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택시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6살에 택시를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47살까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돈벌이도 못하고 실제로 돈을 깨먹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튼튼한 직장이나 공무원, 대기업 그런 직장이 아니면 뭘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하청업이라든지 대부분 하청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택배,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대리점이잖아요. 보험영업 이런 영업이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이거든요. 대기업의 하청업이라는 거는 국내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험이라든지 뭐든지 다 지금 보험을 드는 것도 많지만 깨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경제에 이제 많이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 뭘 하기에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손을 쓰는 것보다도 기계의 힘을 빌리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택시는 앞으로 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자율주행도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택시는 도어투도 집 앞에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자율주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택시는 80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번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 물어보는데 그분은 택시를 이제 공짜로 받았다더라고요.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참전 유공자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세가 많아 보였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만은 80이라 그러더라고요. 회사 택시는 이제 80이 어렵겠죠. 택시에 두 번째로 택시를 하면 이런 성격을 가져야 돼요.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성격으로 맞춰 가야 되겠죠. 첫째, 성격이 좀 무던해야 됩니다. 성격이 무던해야 되고, 그건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손님은 대부분이 거의 99% 괜찮은 사람입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죠. 택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택시하면 이상한 사람 만난다는데 그럴 확률은 1%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 하려는 성격의 두 번째로 민첩함이 있어야 됩니다. 민첩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택시 손님이 넘쳐날 때는 예를 들어 뭐 12월 31일이다. 그날은 다 택시 손님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2월 말일날. 그때는 시내에서 뭐 아무나 가도 뭐 손을 들죠. 어쨌든 평소에는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기보다는 적당하다. 적당한데 민첩한 사람은 손님을 많이 태우고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은 손님을 적게 태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서울 기준으로 말하면 자꾸 바뀌어요.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새로운 호텔로 짓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또 바뀌고, 이태원에 있던 캐피탈 호텔이 또 몬드리안 호텔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어디 쪽으로 가니까 그 손님을 많이 태웠다. 쉬는 시간이 없이 손님과 손님 간의 그 시간을 보통 10분 이내로 줄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빈차로 다니는 시간이 적게 할 것인가.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니까 손님을 내가 빈차로 안 다니느냐, 그런 걸 항상 기록하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주로 강변도로나 올림픽대로나 내부 순환도로, 이런 시내 고속도로, 또 시외 고속도로 위주로 달립니다. 그래야 매출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마, 용성, 종중 위주로 다녀요. 강마, 용성,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뭐 이 위주로 다닙니다. 그게 이제 손님이, 사무실도 많고 손님도 많고 시장도 많고 백화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위주로 잡고, 또 이제 콜이 뜨잖아요. 콜이 뜰 때도 손님이 콜이 많이 뜨는 시간과 콜이 적게 뜨는 시간. 예를 들어 콜이 적게 뜨는 시간은 뭐 저는 일을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콜이 많이 뜨는 시간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콜로 이제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강마, 용성, 종중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최번시 콜이 많이 뜨는 시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코스에 코스를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코스가 좋느냐? 액티브예요, 액티브. 손님이 지금 많이 있는 곳, 현재 시간, 뭐 현재 요일, 손님이 많이 있는 곳, 그걸 이제 액티브라 그러죠. 액티브에서 액티브 가는 게, A 코스에서 A 코스로 가는 게 최고 좋은 그 타이밍이죠. 이렇게 이제 무던한 성격과 또 민첩한 성격, 또 공부하려는 자세, 이 세 가지 성격을 갖추어야 돼요. 자세는 이게 우리 회사에서 한 달에 500을 벌던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빗길 커브 길에서 100km로 달리다가 인사사고 났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럼 딴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가 않아요. 무사고 기록에 보면 거기 사고 기록이 다 나오고, 특히 인사사고 있잖아요. 인사사고는 회사에 그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딴 회사에서도 기피 대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려 그러면 돈벌이가 안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려 그러면요, 자기 수입이 안정적으로 돼야 돼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못 버는데 편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기에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4일날도 강의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초반에 있잖아요. 초반에 한 6개월이 됐는데도 자기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지 못한다. 그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안 되든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자기가 지금 운행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못 번다는 거는 이분은 길빵을 적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운에 의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모든 게 고정돼 있잖아요. 모든 게 고정돼 있죠. 사무실 고정돼 있잖아요. 여의도, 강남, 종로구, 중구, 판교, 이게 다 고정돼 있어요. 그러나 술집, 클럽 다 고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정돼 있는 데에서 사람들이 고정된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9월 29일 날 33만 원 했는데 제가 토토가요 입구에서 콜을 잡았죠. 용인, 처인구 가는데 한 30분, 오는데 한 40분, 뭐 70분 걸리는데 5만 원 내가 받았거든요. 그 어디 가서 토토가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토토가요에서 20대 여성이 거기서 논단 말이에요. 노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토토가요. 그러면 신사역 8번 출구 뒤에 그 가로수길, 세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뭐 홍대, 신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서 거기에서 그 5만 원짜리 손님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손님이 있는 데서 택시가 있어야지. 손님이 있는 곳, 손님이 있는 시간, 거기에 택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는 제가 다 공개했어요. 이거 다 공개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맵에 벌집 지도로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10월 4일 날 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또 직접 다 보여드리고 사진으로 또 찍어서 또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빠르면 3개월 이 안에 300만 원 수입이 넘어야 돼요. 3개월쯤 되면, 택시를 처음 시작해가 3개월 됐을 때 300만 원 돼야 돼요. 300만 원 안 되면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단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일단 손님이 타고 내리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 영수증에다가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출발지, 도착지 이거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출발지는 어떻게 적느냐. 강남역 9번 출구, 강남역 9번 출구, 10번 출구, 강남대로냐 서초대로냐. 대란로와 서초대로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또 이쪽으로 하면 남북으로는 강남대로. 그래서 같은 강남역이라도 어디서 태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강남역 9번 출구 메가박스 그쪽에서는 관악구 쪽으로 가는 손님이 많아요. 그러면 강남 1번 출구에서는 잠실 쪽으로 가는 손님이 많다고요. 그런 디테일한 걸 다 하셔야 돼요. 그런 디테일한 걸 지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영수증에 그 디테일하게 3가지 포인트예요. 자, 강남역 1번 출구면 역삼동, 대란로, 캠브리지 빌딩 앞
요렇게 해야 그게 정확한 지정이에요. 자, 도착지는 관악구 서울대 입구유역 청룡동 쑥고개로 요렇게 쓰셔야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쓰고 오셔가지고 하루 20명을 내가 성객을 모시다 그러면 그거를 다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 밴드에 올리셔요. 서울택시 아카데미 밴드에 올리면 제가 댓글로 그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10분까지는 무료로 내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울택시 아카데미 밴드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오늘 내가 나가면 예를 9월 29일은 불금과 똑같은 날입니다. 9월 29일은 화요일이지만 9월 30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과 동일한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29일날 33만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면 얼마를 벌겠다 이런 예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 수입이 일정해야 돼. 그래야 그건 실력입니다. 그렇게 실력이 돼야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직업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면 크게 제가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 택시란 직업이 뭐냐? 일단 안정성이 있어요. 안정성. 요즘 그 식당하고 술집 하는 사람은 안정적이게 못하죠. 네? 특히 일종 술집, 룸사롱, 클럽 이런 데는 뭐 정부에서 하지마 이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택시는 안정성이 있다. 지금 이제 택시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서로 택시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 수입은 얼마냐? 100만원에서 500만원. 500만원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500만원 하는 사람은 크게 한 두 가지 부류로 되는데, 하나는 아주 잘하거나 두 번째는 아주 위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 한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면 300만원 정도 벌어요. 그 수익성. 안정적인 수입을 지금 벌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 외에는 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지금 시절입니다. 이제 장래성은 뭐냐? 이 택시를 주로 이제 뭐 제 방송 주 시청자가 55세에서 63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선에서 일단은 퇴직을 하신 분들의 제 방송을 이제 많이 보는데, 보통 뭐 65세까지 일반 회사 택시 기준으로 한 65세까지 할 수 있겠죠. 뭐 70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장래성은 저는 뭐 앞으로 한 2, 3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새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업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할 어떤 디딤돌로 이제 택시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개인 택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택시. 제가 한 달에 회사에 넣어주는 돈이 1차를 하니까 이제 405만원, 16만 2천원 곱하기 25일. 이제 연차를 하루 쓰면 25일 이제 405만원 넣어주는데, 회사에서 받는 게 한 155만원 정도 되죠. 퇴직금이 이제 1년에 120만원 정도 되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1년 근무했을 때 제가 회사로 받는 금액이 한 16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한 달에 예를 들어 실제 산학금, 제가 산학금에서 월급 받는 걸 빼면 실제 산학금이 한 250만 원이 되는데, 이거를 1년 계산을 하면 그 회사에 한 회사에 한 3천만 원을 넣어주는 거네요. 250만 곱하 12개월.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하면 하면 얼마가 더 가느냐. 어림잡아 하니까 한 1,500만 원을 들대요. 하루에 가스가 한 뭐 3만 5천 원 쓴다 그러면 20일 근무하면 가스가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1년에 한 700만 원 되겠죠. 보험료가 한 20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차가 한 2천만 원 잡으면 5년 쓴다고 기준하면 1년에 40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1,300만 원 되는데, 기타 부속 비용하고 하면 2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결국은 뭐 개인 택시가 낫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 지역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부산하고 대구는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고, 안산 같은 데는 뭐 재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산에서 서울로 가는 장거리 손님도 있고, 특히 이제 중소 공장 도시는 지역 간 이동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기타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고, 제가 있는 서울 지역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초보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곳이 서울 지역입니다. 일단은 뭐 서울은 인구가 한 1,000만은 안 되지만 한 980만 정도 되고, 주변에 경기도가 한 1,100만, 1,200만 되는 경기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이 큽니다. 시장이 크고, 열심히 하게 되면 300만 원. 뭐 아주 독종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 죽기 살기 하겠다 이런 사람은 500만 원 벌 수 있어요. 서울에 이제 지방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서울로 와야 되겠다는 사람은 서울에 가면 이제 달빵이라는 게 있어요. 달빵. 이제 오래된 여관인데, 요새 여관에 오래된 여관에 손님이 안 가잖아요. 한 30만 원 정도 되면 그 달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에서 택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거는 그런 것도 뭐 좀 애로점은 있지만은 지방에는 이렇게 택시로 300 벌기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친구하고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 그냥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도 산에 갈 텐데 산에 가서 좀 이론적인 내용 그런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힘내세요!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티맵으로 우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500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습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홍대 입구 젊은이와 최저임금 얘기하지.
하나 지나가게 해주었지. 인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에서 풀어봐. 너희의 서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 핸들을 잡아 택시 큐. 정신 차려 택시 큐. 눈을 뜨봐 택시 큐. 일단 해봐 택시 큐.